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들이 등장했을 때 정몽규 회장이 이끄는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최악의 행정으로 한국 축구를 암흑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제 정몽규 회장의 사퇴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사퇴와 탄핵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축구협회 전체 집행부와 정몽규 회장의 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이유들을 진단하고 그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네, 우리는 홍명보 감독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지만 결국 문제는 홍명보 감독이 아니라 정몽규 회장과 그 아래 축구협회의 운영 방식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무모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부산 아이파크와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구를 걱정하는 사람들, 즉 심판을 하거나 조직에 참여했다가 솔직하게 말했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밀려난 사람을 만나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축구가 부산 아이파크가 되어가고 있다고. 부산 아이파크 젊은 세대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1983년 슈퍼리그라는 이름으로 프로리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유공팀 선수로 그라운드를 누볐죠. 유공과 대우가 전반기와 후반기 우승을 차지하고 결승전에서 맞붙었습니다. 유공이 승리했고 대우가 우승을 차지했죠. 이후 대우 로열스는 국내 최고의 팀이 되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우승한 멋진 팀이었죠. 그룹의 몰락과 함께 팀 이름이 부산 아이파크로 바뀌어 재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2부 리그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축구협회의 행정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뇌에게 지고 동남아 팀들에게 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올림픽 탈락 과정에서 신태 감독이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인도네시아가 잘했다고 해도 요르단을 상대로 내용 면에서 패배하고 심지어 대회에서 2번이나 만나고도 한 번도 이기지 못한 것은 단순히 경기장에서 선수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감독 선임을 포함한 협회의 전반적인 행정 지원의 결과입니다. 사실 부산 아이파크가 강등되거나 승격을 위해 노력할 때도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기억합니다. 기업 구단이 시 구단보다 당연히 더 많은 돈을 쓸 겁니다. 사실 한국 축구의 두 가지 큰 실패인 아시안컵과 올림픽을 인재라고 본다면 누가 그 중심에 있습니까? 결국 그것은 클린스만 같은 능력 없는 감독을 하향식으로 지명한 것입니다. 그를 초청했다면 제대로 관리해야 했습니다. 제가 예전 축구평가위원회나 기술위원회 멤버였다면 감독이 제대로 선수를 선발하지 않고 제대로 훈련하지 않고 한국에 머무는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관리를 해야죠. 하지만 모든 것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약 100억 원의 계약 위약금입니다. 정몽규 회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위약금을 지불했습니까? 아직 지불하지 않았다면 얼마로 합의했고 논의 중입니까? 그들은 클린스만이 임무를 완수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가 아시안컵 종료 후 제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까?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세요. 축구는 사기업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다면 평의회 회의에서 공개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축구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새 감독을 임명할 때 2대 3억 원을 이야기합니다. 축구협회가 이런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상황에서 만약 그것이 회장의 잘못이라면 그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가 책임져야 할 축구 예산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왜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구단들의 분노가 점점 쌓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가대표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국 축구 전체의 산업적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동력이자 국민의 지지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파리 올림픽 출전권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40년 만에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도 충격이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2026년 북미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다면 일부 사람들은 한번 참가하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고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한국 축구의 말살에 가깝습니다. 보세요. 축구에서는 공이 둥글다고 합니다. 누가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질 줄 알았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경기를 홈에서 치르면서 인도네시아나 중동 팀에게 질 줄 알았겠습니까? 중동과 시차, 그곳에서 경기를 하면 한국의 경기력이 베트남에서 경기할 때의 10점에서 7, 8점으로 떨어집니다. 왜 조광래 감독이 해임되었을까요? 선수들은 자신이 정상적으로 경기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혹독한 날씨에서는 선수들의 경기력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지구력도 상당히 감소합니다. 우리는 이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5개월 동안 논의했지만 결국 황선홍 감독을 겸임시켰습니다. 황선홍 감독을 겸임시킬 때 저는 인식적 측면에서 여러 번 경고했지만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봐요. 이제 우리가 축구 순위로 경기력을 평가합니까? 저는 정몽규 회장의 계산법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극을 안겨주고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한국축구협회는 운영 과정에서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이번에 월드컵 본선으로 가는 길에서 제대로 감독을 임명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40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한국 축구는 정말로 암흑기에 빠질 것이고 심지어 다음 월드컵을 준비하는데 거의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문제를 정확히 지적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거리는 국가대표팀 강화위원회가 혼란스럽게 운영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박주호 위원이 정말로 많은 감독들을 찾아보고 대화를 나누려 노력하면서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했을 때 협회는 공식적으로 그것이 내부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고소해야 한다고 했으며 그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협회의 행정이 약하면 모든 것이 상업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기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박주호는 자신의 시간을 자원봉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는 비밀 유지 서약에 서명했지만 그것은 모든 일이 끝난 후였습니다. 제가 한국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이사였던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은 과시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두 큰 조직을 통합하기 위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지역 간 종목 간 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외부로 새어나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과 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박주호의 발언 때문에 그를 고소하려고 합니까? 만약 박주호가 정말로 협회에 의해 고소된다면 저는 즉시 광화문 광장에 나가 시위할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유치 운동을 할 때 저는 광화문 광장의 트럭 위에서 월드컵 유치의 필요성을 외쳤습니다. 만약 박주호가 고소된다면 저는 거기 나가서 싸울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박주호의 상황에 대해서 저는 비밀 유지 서약에 서명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모든 일이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보 유출이 협상에 영향을 미친다면 비밀을 유지해야 할 수도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협회가 제대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협회는 왜 박주호가 그렇게 한탄했는지를 기억하고 박주호가 말한 것을 바탕으로 국가대표팀 강화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조직입니다. 사실 오랫동안 축구협회에 일하는 방식을 지켜봤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직감으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황선홍 감독을 겸임시켰을 때
저는 그들이 국내 감독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면 황선홍 카드가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하지만 지금은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이번에는 회장이 약속했기 때문에 외국인 감독을 선택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뒤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논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클린스만 감독 경질 당시부터 정몽규 회장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려 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비전문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려는 정몽규 회장이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해 홍명보 감독을 안가품 삼아 선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 그게 더 이해하기 쉽죠. 이에 대해 신문선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신문선 교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정몽규 회장이 애초에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려는 과정을 길게 끌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큰 변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협회의 행정이 엉망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죠. 정몽준 회장에게서 새 집행부로 넘어갈 때 저도 이사로 참여했습니다. 롯데 호텔에서의 첫 이사회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인사말 잘하자는 이야기였죠. 그때 제가 손을 들고 정몽준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이전 회장이 김준기 회장인데 대우 로얄즈 구단 주식으로 협회를 운영했다고. 당시 김준기 회장이 연간 20에서 30억 원을 부담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었죠. 저는 새 집행부가 김준기 회장의 공로를 기리는 명예의 전당 감사패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거절하던 우리는 그 일로 한참을 실갱이를 벌였죠. 협회 이사회가 잘못해서 행정이 이렇게 엉망이 된 겁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면 황선홍 감독 겸직을 반대했을 겁니다.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용히 사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박주호의 문제는 일부일 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젊은 후배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일했는데 그들이 그를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구협회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된 겁니다. 그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세계 축구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이유로 23세 이하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잠시 맡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올림픽 예선을 앞두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박주호 말대로 이전에 베트남을 이끌고 태국과 맞붙었던 박항서 감독도 의사를 밝혔죠. 그래서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시나리오라고 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올림픽 예선을 준비해야 할 황선홍 감독을 그 자리에 앉혔어요. 이 잘못된 과정뿐만 아니라 그 후의 결과인 올림픽 예선 탈락도 따져봐야 합니다. 사과문만으로는 안 됩니다. 협회장과 이사회가 집단 사퇴해야 합니다. 예전에 축구협회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사들이 사퇴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좀 거칠지만 우리가 협회 회의에 참석하려면 사비를 들여야 하고 보상도 받지 않고 축구협회 일에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요. 그러니 일본에게 지면 좋겠다. 우리 다 같이 사퇴하자.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한 게 많으니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고생하게 하자. 그게 그들의 입장이었고 별을 받기 시작하면서 뻔뻔해지고 손만 들어 투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에요. 그 별을 주기 위해 상임 사무총장직을 만들었죠. 박주호의 말은 정의가 무엇이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의 용기는 높이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협회에서 그를 고소한다면 우리는 즉시 거리로 나가 지지할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호 상황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 서약이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시점이었기 때문이죠. 협회는 이 점을 제대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협회는 박주호가 왜 그렇게 하소연했는지 명심하고 그의 의견에 따라 국가대표 강화위원회를 개편해야 합니다. 그것이 건전한 조직이죠. 사실 오랫동안 축구협회의 행태를 지켜봤기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황선홍 감독을 겸직시킬 때부터 국내 감독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올림픽 본선에 간다면 황선홍 감독 카드를 다시 쓸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꼬여버렸네요. 이번에는 회장이 약속했기에 외국인 감독을 선임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말썽이 일어났죠. 이면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가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할 때 홍명보 감독을 언급했습니다. 정 회장도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며칠 만에 왜 이런 결론이 났을까요? 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봉합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조만간 밝혀질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 축구가 상식과 정상에 기반하지 않고 비정상 개인의 야심과 이해관계에 휘둘려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한다는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점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이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할 때부터 정몽규 회장이 홍명보 감독을 선택하려 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엉성하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 연기를 못했을 거예요. 외국인 코치를 기용하겠다는 정 회장의 의지가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홍 감독의 기용을 보답하지 못한 핑계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부터 알고 있던 한정 회장이 홍 이사를 선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최근에는 협회의 방만한 경영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정몽준 회장이 새로운 임원진으로 교체되었을 때 이사로서 롯데호텔에서의 첫 만남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제가 손을 들고 정몽준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정몽준 회장에게 전 회장이 김준기 회장이고 대우로얄을 알고 사업을 운영했다고 말했다. 김준기 회장이 매년 200에서 30억 원씩 낸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신임 집행부는 김 위원장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명예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우리는 홀을 세우자고 제안했지만 거절했고 오랫동안 미완성 상태로 두었습니다. 실수를 저지른 것은 협회 이사회였다. 관리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협회 이사님들 일어나세요. 대학 교수 출신, 국가대표 코치와 선수 출신, 축구 관련 단체장 등이 있다. 협회를 이 지점까지 끌어올릴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이사회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강력히 반대했다. 대표적인 예가 승부조작 재벌을 협회가 용서하기로 결정한 경우다. 왜 노조 대표들만 항의하는가? 그 당시 사람들은 월드컵을 묵묵히 응원했지요. 선배 선수들은 뭐라고 말하나요? 토론하고, 제안하고, 수락하고 실행했습니다. 협회가 병들어 여론의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이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사들은 한꺼번에 사퇴하지 말고 박주호처럼 자진 사퇴해야 한다. 논리적이고 비절차적인 행위와 대중의 비난.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에게도 어떤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협회가 잘 해주시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미있는 행사였지만 그쪽에는 1년 내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끝으로 3연속 승부조작 사건이 내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가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사를 임명했고 현 이사회는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제 홍명보 감독을 해고하고 새 감독을 선임했다. 회장과 이사회 선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사임하고 개혁을 위한 새로운 협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번이 대한축구협회 이사회를 정리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축구협회 이사회는 협회의 최고 운영기관이다. 이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릴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콘텐츠는 2022년 1월 26일에 마지막으로 게시되었습니다. 개정원장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협약에서 승인한 문제를 결정할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협약의 의제와 관련된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예산 및 개정도 포함됩니다. 이사회는 협회의 소관기관이다.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야 합니다. 협회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특히 천안축구센터가 부채를 지고 있는 경우, 협회가 할 때 이사회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축구센터 문제가 선수들의 기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시안컵과 올림픽 예선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파주 트레이닝 센터가 문을 닫아 숙소에 머물 수밖에 없어 적절한 시설에서 연습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일찍 이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규정을 바꾸는 것도 이사회의 몫이다. 이임생 대표이사 선임시 변경을 결정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관리자.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소위원회의 작업을 승인했습니다. 대표팀 감독을 이임생 감독이 맡게 된다면 소위원회 업무에도 분명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임생 기술개발위원장이 맡으면 고급위원회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사회는 남성이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사회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감독도 실력이 있어야 한다. 축구는 정몽규 회장만의 일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 사회는 깨어나야 한다. 클린스만이 집에서 일한다고 해서 올림픽 결승에 진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홍명보 이사가 최고 직위에 오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 이사를 선임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몽규 회장이 사임하고 이사회도 사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회를 소집하여 새 위원장을 임명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검토하고 승인하지 않은 것은 정몽규 회장과 이사회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사회 전체가 책임을 지고 사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요구에 대한 판단은 프로그램을 지켜보는 대중에게 맡깁니다. 다른 의견이 있거나 저희가 모르는 새로운 정보가 있다면 제공해 주십시오. 발언하고 싶은 분들도 저희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상황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한국 축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신문선 위원회의 날카로운 의견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만 좀 해라. 이제 여성 코치를 더 이상 돌리지 마십시오. 하지만 지도자계에서는 축구협회와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승급하기 힘듭니다. 협회가 이미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리그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 축구가 쇠퇴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고요? 울산은 감독 자리가 비어 있고 전북은 감독을 교체했지만 성적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대전은 감독을 교체한 후 리그 하단에 머물고 있으며 인천과 부산도 감독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성남은 임시 보조 감독 후 새 감독을 임명했습니다. 오늘 안산도 감독 자리가 비었습니다. 최용수, 김도훈, 김병수, 안익수 등 유명한 감독들 중 김도훈은 싱가포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나 그전에는 울산과 아체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국가대표팀을 2번 이끌었는데 아마 현재 가장 유능한 사람일 것입니다. 나머지 3사람은 모두 리그에서 실패했습니다. 리그는 계속해서 감독을 돌려막기 하고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돌릴 수 없습니다. 팬들이 실패한 감독을 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도자계에서는 축구협회와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승급하기 힘듭니다. 심지어 A등급에 오르기도 힘듭니다. 자리를 얻으려면 유명해야 합니다. 협회가 이미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리그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리그를 부활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협회가 변화하거나 유능한 외국인 감독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리그를 떠난 감독들이 동남아시아나 중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터뷰를 보고 실망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마지막 꿈이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은 국내 리그에서 우승해야 하고 리그나 터키, 벨기에 같은 해외 리그에서 도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감독들이 해외에서 성공할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 본보기가 있어야만 국내 축구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감독의 최종 목표는 국가대표팀이나 올림픽팀을 이끄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희망은 이정용, 변성환, 그리고 특히 김문정 같은 감독들이 국내 리그에서 성공한 후에 국가대표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내 바람입니다. 박태하, 윤정환 감독은 이미 해외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을 생각하면 김도훈 감독만 떠오릅니다. 나는 모욕하려는 것이 아니지만 만약 대전이 황선홍 감독 아래에서 승격하지 못하고 그가 해고된다면 그를 대체할 눈에 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천이나 부산의 감독 자리에도 눈에 띄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안산에 올 것인가? 누구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결국 다시 돌고 도는 것입니다. 진짜로 더 이상 감독이 없습니다. 아마도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정말로 더 이상 감독이 없습니다. 만약 국내 리그가 발전하지 않으면 국가대표팀도 당연히 발전할 수 없습니다. 양현준, 양민혁, 오영규, 손흥민, 이강인 같은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결국 기성용, 이청용도 K3 리그를 거쳐 해외로 갔습니다. 황인범, 이재성, 김민재 같은 선수들도 국내 리그를 거쳐 해외로 갔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은 드문 경우입니다. 외국인 감독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하지 않으면 기용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력을 보지 않고 유명한 사람만을 선택합니다. 결국 유명하지만 최근에 리그에서 실패한 사람들만 선택됩니다.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경기가 재미없으면 관객이 늘어날까요? 현재 관객이 늘어난 것은 쿠팡이 잘해서이지 축구가 재미있어서가 아닙니다. 강원과 광주만이 축구가 재미있어서 관객이 늘었습니다. 대구는 블록버스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도 중요하지만 나는 항상 축구의 본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은 물론 그중 하나지만 포항을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포항은 올해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기동 감독이 그곳에서 장기적으로 구축했기 때문에 박태하 감독이 들어와도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순수하게 축구 측면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가 끝나면 확실히 1팀은 강등되고 1팀은 강등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합니다. 두 팀 모두 지면 감독을 교체해야 합니다. K리그 2에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도 승격하지 못하면 감독 교체 가능성이 높습니다. K리그 2에서 하위권에 근접한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더 이상 감독 원천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선수가 감독으로 승격하면 어느 정도 특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당연하지 않나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등급까지 가면 특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직 선수와 비선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특권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 홍명보 감독이 무슨 말을 했는가? 감독은 가장 중요합니다. 감독 자리는 능력에 따라야지 자격증에 따라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감독이 나타날 것이지만 나타나려면 10년 동안 리그에서 보조 감독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 10년이 과연 충분할까요? 5에서 10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일해야만 합니다. 이정용 감독은 비전통적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뛰어난 선수였고 단지 대표팀에 뽑히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는 매우 오랫동안 보조 감독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K4에서 잘하는 어떤 감독이 K3로 승격해 우승하고 K1이나 K2에서 그 감독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가 전직 선수가 아니더라도 능력 있는 감독을 기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리그도 K리그처럼 감독을 교체합니다. 다른 리그도 마찬가지로 잘하지 못하면 해고됩니다. 그게 감독의 운명이자 삶입니다. 스포츠에서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감독 원천이 다르고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감독을 맡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능력이 있다면 그들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없는 유명한 사람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독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회장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박주호처럼 말했다면 감독이 2시간 동안 지도하는 걸 보면 그들이 능력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서류를 볼 필요 없이 2시간 동안의 지도 방식을 보면 충분합니다. 선수들의 반응을 통해 그들이 따라잡을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일부 리그에서 잘할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2부로 내려가 다시 증명해야 하며 그러면 일부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부에서도 못하고 2부에서도 못하면 3부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4부로 내려가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5부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자신이 감독에 맞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1부에서 자리가 비면 그 사람은 유명하니까 선택됩니다. 2부에서도 못하면 6부로 내려갑니다. 여러분은 첼시가 감독을 어떻게 인터뷰하는지 알고 있나요? 첫 인터뷰 라운드 이후 만약 지원자가 예를 들어 6, 8 감독 자리를 원한다면 그들은 지원자를 그들의 팀을 지도하도록 초대합니다. 나는 첼시의 훈련센터에 가서 2시간 동안 지도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좋은 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말하고 적합하다면 함께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단지 유명한 사람이면 바로 선택됩니다. 그게 국내 축구의 큰 문제입니다. 감독 교육에 관해서는 우리는 더 나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단지 명성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유명하든 아니든 그들의 실제 능력을 연습장에서, 경기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축구협회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들은 감독 선발과 임명에서 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이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클럽들도 더 장기적인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몇 경기 지고 나서 바로 감독을 해고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팀을 구축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변경한다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혁신을 감행하고 현대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감독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안전한 선택을 계속하는 대신에 한국 축구는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젊은 재능과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방식, 감독 교육 및 사용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멀리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미래에 능력 있는 많은 젊은 감독이 기회를 받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해외에서 성공한 많은 한국 감독들을 보기를 희망합니다. 그들은 귀중한 경험을 국내 축구 발전에 가져올 것입니다. 그때만이 리그가 진정으로 발전하고 아시아 최고 리그와 경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긴 과정이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변화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결코 결과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 축구계의 모든 사람들, 축구협회의 리더부터 클럽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문제를 진지하게 인식하고 국내 축구의 미래에 대해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홍명보가 10년 전에 한 짓거리를 알고 있는 손흥민의 뜻밖의 작심 발언이 팬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전격적으로 대한민국 축구국가 대표팀의 감독으로 선임된 가운데 축협의 행정남용에 대해 속속 드러나는 황당한 정황들로 팬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손흥민이 최근 국내 매체들과의 인터뷰가 재조명되면서 손흥민은 이미 홍명보가 감독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몇몇 팬들의 주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팬들은 손흥민이 저런 말을 하는 걸 보면 홍명보가 10년 전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손흥민에게 한 짓거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 많은 다른 축구 팬들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선임된 이후 손흥민의 충격적인 행보를 풋볼 매거진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된 것에 대해 많은 축구 팬들이 분노를 누르지 못하는 이유는 축협과 홍명보 감독이 팬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축협은 벤투를 연봉 협상 때문에 연임하지 못하고 해임한 후 클린스만에게 30억 원을 주고 데려왔으나 아시안컵에서 졸전을 거듭하며 4강에서 피파 랭킹 60위 아래인 요르단에 0대2로 지는 것도 모자라 아시안컵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전후반 유효 슈팅 공개로 치욕적인 대패를 했습니다. 클린스만은 귀국 기자회견에서 4강의 성적을 냈는데 뭐가 잘못된 것이냐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팬들을 자극해 축협은 결국 클린스만을 경질하고 위약금으로 70억 원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이 상황을 만든 정규가 그 위약금을 당연히 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규는 단 한 푼도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감독보다는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겠다고 5개월을 소모한 끝에 느닷없이 전격적으로 홍명보를 선임해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홍명보는 클린스만이 경질되면서 자신의 이름이 언론의 감독 리스트로 거론되자 국가대표 감독을 맡을 생각 자체가 없다고 언론을 통해 여러 번 말했고 심지어 축협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축협의 대개혁이 없다면 한국 축구는 앞날이 없다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내 축구 팬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는 홍명보가 팬들을 우롱한 뒤 국가대표 감독직을 수락하고 무려 이틀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아나무인의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홍명보는 선수 시절 프로에 데뷔할 때 유공과 포항 사이에서 이중 계약을 해 선수 제명 위기에 놓였지만 그 당시 선수의 재능을 아까워한 포항이 선수 3명을 트레이드로 유공에 내주면서 양보해 홍명보는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그 후 홍명보는 포항에서 일본으로 이적했고 2002 월드컵 직전 포항으로 다시 이적하게 되는데 월드컵에서 엄청난 활약 덕분에 선수로서의 가치가 급등하고 미국의 레이 갤럭시가 포항에 오퍼를 넣었지만 이적한 지 6개월도 안 된 상황이라 포항은 이적 오퍼를 일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명보는 그 당시 언론을 통해 나는 포항에 남을 것이다. 레이 갤럭시 이적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인터뷰한 뒤 밀실에서 레이 갤럭시와 개인 합의를 끝내버리고 경기 중에는 심한 태클로 일부러 퇴장을 당하는 태업 논란을 일으키며 선수의 앞날을 포항이 돈 몇 푼에 맡고 있다는 논리를 팬클럽 회원들을 통해 언론에 유포. 결국 포항은 헐갑에 홍명보의 이적을 허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많은 축구 팬들은 쓰레기 같은 작자, 저렇게까지 인성이 글러먹었는지는 몰랐다 하는 짓거리가 원래 저런 인간이라니 라며 김영권은 홍명보를 믿고 사우디 클럽의 30억 연봉 제안을 거절하고 포항에 왔는데 저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는 게 일상인 인간 말종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또 다른 축구팬은 홍명보가 국대 감독이 되고 나서 적절한 인물이라는 이유를 급조해 언론에 유포하는 축협의 쓰레기 같은 행정력은 팬들을 우롱하고 존중하지 않는 짓거리?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올림픽에서 성공한 감독이라는 프레임으로 홍명보 감독을 두둔하고 있지만
이 주장에 대해 많은 축구 팬들은 올림픽과 월드컵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축협 알바들은 입 닥쳐라 는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근거로 월드컵에서 홍명보가 저지른 만행에 가까운 전술적 실패가 당시 한국 축구 팬들의 자긍심을 완전히 쓰레기통 속으로 처박아 버리는 행동이어서 지금도 팬들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2002 월드컵 4강이라는 큰 성공을 거둔 뒤 적어도 월드컵에서는 16강 진출이 기본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의 대진상 벨기에, 러시아, 그리고 알제리로 이어지는 가장 난이도가 낮은 조에 속해 있어 무난하게 16강에 진출할 것이라고 해외 다수의 매체들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1차전 러시아와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앞서다가 후반전 거의 종료쯤에 한 골을 얻어맞으며 1대1로 비겼습니다. 국내 많은 매체들은 선수 기용에 심각한 불균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매체들은 폼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박주영을 왜 손흥민과 함께 투톱으로 기용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로 기성용, 구자철, 이청용과 같이 모두 공격 성향이 강한 선수들만 배치해 수비 자체를 도외시한다고 언급하면서 박주영은 월드컵 때도 폼이 좋지 않았는데도 또 데려다가 선발로 내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대한민국 대표팀을 담보로 잡고 있는 거 아니냐고 비난했습니다. 가장 약체라고 평가했던 알제리와의 경기에서 한국은 전반전에만 수비가 무너지며 3골을 헌납해 3대0으로 대참사를 일으켰습니다. 이 당시 경기를 지켜본 많은 축구 팬들은 첫 골이 들어갔을 때 선수 구성을 바꿨어야 했는데 3골을 처먹히고도 반성을 모르는 홍명보라고 비난의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그 뒤에 손흥민이 골을 넣으며 분위기 반전을 하긴 했지만 가장 약체로 평가받던 알제리에게 2대4로 대패했습니다. 마지막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지만 벨기에는 후반전에 퇴장까지 당하며 한국이 수적 우세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골을 얻어맞고 0대1로 패배해 16강 진출이 좌절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이 출전한 월드컵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대회는 브라질 월드컵이 처음이며 이렇게 쉬운 조에서 이런 처참한 성적을 거둔 것도 역사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홍명보가 선수를 기용하는 것을 보면 인맥과 자신의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 선발하기 때문에 사실 손흥민도 그 당시 신인이라 선발을 할지 말지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다 여론에 밀려 선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몇몇 팬들은 손흥민이 신인이었던 그 당시에 손흥민의 가능성을 평가절하했던 홍명보가 이제는 손흥민에게 손을 내밀어 애걸복걸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한 행사에서 은퇴한 후에는 절대 축구 관련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안컵 이후 그만둘 생각을 했고 정말 결정 내리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이 아직 국가대표로서 할 일이 남았다는 말 때문에 다시 대표팀 유니폼을 입게 되었지만 북중미 월드컵까지 유니폼을 입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접한 많은 축구 팬들로부터 그냥 행복 축구에 저런 쓰레기 축구와 홍명보 밑에서 북중미 월드컵에 나가봐야 뭘 하겠냐는 여론이 빗발치는 상황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상실감이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막내이자 신인이라 말을 못하고 꾹 참았지만 지금은 세계 최고의 선수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 당시 수준 낮은 전술 속에서 또다시 뛴다는 것에 회의를 느낄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명보가 감독이라면 정말 은퇴할지도 모른다고 말해 많은 팬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며 이적하고 말해줄 수는 없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흔들리던 한국 축구가 결국 돌고 돌아 홍명보 울산 NCT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축구 팬들은 이게 사실인지 한참 기사를 쳐다보았다.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내 축구 전문가들은 매우 개강된 분위기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축구협회 정규는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몇몇 축구 팬들은
홍명보가 과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국민 전체를 기만한다 며 홍명보의 과거 충격적인 행보를 소환해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풋볼 매거진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일 오후 2시경 갑자기 모든 국내 스포츠 매체로부터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으로 내정되었다는 보도가 터져나오며 국내 축구 팬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능력 있는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겠다고 5개월간 약 200여 명의 외국인 감독을 검토한 후 갑자기 국내 감독으로 방향을 전환해 축구팬 전체를 우롱한 축협의 행정 난맥상 때문인데요. 일부 축구팬들은 일본도 자국 감독으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는데 왜 한국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냐. 홍명보는 과거 올림픽에 나가 동메달을 딸 정도였고 선수로도 2002 월드컵에서 4강까지 간 실력을 가지고 있다. 선수로서나 감독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이보다 더 나은 인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건 국내 무대에서나 통하는 거지 A 대표팀을 이끌고 나간 대회에서는 처참한 모습만 보여줬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어 물론 그 당시 준비 기간이 매우 짧았고 지금은 감독으로서 많은 연륜과 경험을 쌓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여전히 홍명보는 전령 감독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홍명보는 전형적인 매니지먼트형 감독입니다. 비교하자면 레알 마드리드의 안첼로티같이 선수들을 독려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측면에서는 뛰어날지 몰라도 전술적으로 매우 다양한 형태를 구사하거나 하지 않고 아주 올드한 전술과 거의 예상 가능한 플랜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모아놓은 울산에서 겨우 저것밖에 하지 못하냐는 비아냥을 울산 팬들로부터 듣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주장을 접한 많은 축구 팬들은 전술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 능력이 안 되는데 왜 홍명보를 선임한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클린스만을 선임한 것도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다면 홍명보는 더욱 아니라는 뜻이다.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축협 내부 사정에 정통한 몇몇 기자들은 홍명보를 선임한 가장 큰 이유는 팀 내부의 결속과 기강을 잡을 적절한 인물은 국내 감독밖에 없고 특히 홍명보는 팀 내 기강을 확실하게 잡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에 전술보다 내부 결속과 선수들을 휘어잡는 카리스마가 필요해 홍명보를 선임했다는 것이 거의 정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 많은 축구 팬들은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결국 선수들이 모두 해조식의 축구로 회귀한다는 뜻인데 한국 축구 랭킹과 비슷한 덴마크가 이번 유로 2024에서 잉글랜드를 상대로 1대1로 비기고 72위의 조지아가 기적을 만들며 16강으로 진출하는 것을 보면 한국 축구는 절대 약한 팀이 아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을 데리고 진두지휘를 해야 할 감독이 해외에서 볼 때는 큰 무대에서 전혀 검증이 안 된 삼류 감독을 전술적 역량 역시 해조식에 무능력한 이런 감독을 선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의 능력에 의문 부호가 달려 팬들의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것보다 팬들을 더욱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홍명보와 대한 축구협회의 태도입니다. 팬들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는 홍명보는 과거 축구협회로부터 국가대표 감독 후보로 언급되는 것 자체가 매우 불쾌하다고 난 절대로 국가대표 감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울산 팬들은 안심해도 된다. 나는 클럽 월드컵에 나가 우승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수차례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급했다가 불과 24시간도 안 돼 태도를 바꾼 것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임생 기술이사가 홍명보를 만나 국가대표 감독직을 설득할 거라는 매체들의 보도까지 더해지며 팬들의 반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가 나오자 홍명보는 즉각 임생아, 오지 마라. 난 국대 감독에 관심 없다. 와도 만나주지도 않을 거다. 허탕치지 말라는 말을 언론을 통해 흘려 팬들은 홍명보가 국대 감독직에 전혀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하루 만에 축구협회로부터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내정되었다는 확정 오피셜이 뜨면서 팬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일부 팬들은 축협이 자기 맘대로 정해놓고 당사자인 홍명보의 허락 없이 언론에 발표하며
압박하는 비겁한 수를 쓴다고 맹비난을 퍼부었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이미 상호 합의하에 계약이 완료되었고 울산 현대와 합의가 되었다. 홍명보가 국가대표 감독으로 내정되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표해도 된다고 허락해보도 자료를 뿌린 것이라고 말해 축구 팬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몇몇 팬들은 과거 홍명보의 행적에 대해 겉다르고 속다른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과거 몇몇 사건들을 소환해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홍명보는 2002 월드컵이 시작되기 직전 일본에서 친정팀인 포항 스틸러스에 복구하면서 구단 레전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2 월드컵에서 맹활약을 하며 홍명보의 가치가 수직 상승하고 미국 레 갤럭시가 포항에 오퍼를 넣어 홍명보를 스카우트하려고 하는데요. 포항은 영입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구단 레전드의 이적을 허락할 수 없다고 일축하고 홍명보 역시 공개적으로 팬들과 구단에게 절대 미국에 가는 일은 없다. 나는 포항에 뼈를 묻을 것이다. 팬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말해 많은 팬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홍명보는 LA 출신 재미교포의 아내와 자녀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포항 몰래 LA 갤럭시와 개인 협상을 비밀리에 끝내버리고 경기 중에 백태클 등으로 일부러 퇴장을 당하며 태업을 펼쳐 팬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홍명보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내줘야지. 포항이 돈 때문에 한 선수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팬클럽과 언론을 통해 언론 플레이를 하며 포항을 압박하고 결국 포항은 울며 겨자 먹기로 LA 갤럭시로의 이적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한 축구팬은 포항의 영원한 라이벌인 울산 현대로 홍명보가 감독 부임한 것은 정말 충격적이라고 말하며 이 사건으로 포항 팬들은 홍명보를 배신자라고 낙인 찍으며 인간 이하라고 지금도 혐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팬들의 이런 반응이 과도하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홍명보가 울산 현대 소속이었던 일본인 선수 아마노 준의 전북 현대로의 이적 과정에서 내뱉은 한마디가 많은 팬들 사이에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노 준은 2022년 울산 현대에서 맹활약을 한 후 홍명보 감독에게 구단에 잔류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고 그 다음 해인 2023년 전북 현대로 이적해 울산 현대 축구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은 공식적인 언론 인터뷰 자리에서 아마노 준이 잔류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저버리고 울산 현대에서 라이벌 전북 현대로 이적했다. 내가 아는 일본 선수 중 최악이다. 우리 팀의 일본인 코치도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아마노 준을 직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적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 정도에 벗어나는 행동을 지적한 것이라고 하게 말했는데요. 많은 축구 팬들은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말하며 프로 선수가 계약서에 서명한 것도 아니고 단지 구두로 약속한 것인데 더 좋은 오퍼가 온다면 이적은 당연한 것 아닌가? 선수 시절 한번 뒤통수를 치더니 이번엔 감독이 돼서 또 축구 팬들 뒤통수를 친다. 감독 선임 브리핑 자리에서는 아마 대승적 차원에서 한국 축구를 살리기 위해 희생하기로 했다고 할 것이다.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는 쓰레기 같은 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명보 형과 인연을 끊을 생각으로 딱 한마디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으로 홍명보가 정격 선임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팬들의 분노가 식을 줄 모릅니다. 일부 팬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축구협회 인사 중 책임 있는 사람이 나서서 이 사태에 대해 일침을 가하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하며 축구협회 전체가 책임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박주호와 이영표가 축협에 대해 쓴소리를 했는데 특히 이영표는 홍명보의 이중성과 축협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며 2002 월드컵 멤버들 사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언급해 많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02 월드컵 4강 신화를 썼던 당시 왼쪽 윙백을 맡던 이영표 KBS 축구 해설위원은 대한축구협회가 새로운 축구대표팀 사령탑으로 홍명보 울산 NCT 감독을 선임한 것에 강한 비판을 날려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표 위원은 9일 유튜브 채널 KBS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 너무 놀랐다. 그 전날에도 홍명보 감독이 안 하겠다는 인터뷰를 봤다.
진짜 이번에는 외국인 감독이 선임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 위원은 이번만큼은 협회가 좋은 외국인 감독을 모셔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라디오에 나와서 기다려보자, 믿어보자고 얘기했다. 하지만 이제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와 과정을 보면 다시는 우리 축구협회를 믿어보자는 얘기를 하지 않을 것 같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영표 해설위원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모든 팬들이 인정하는 이유는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밀실 계약 및 뒷거래에 가까운 비리로 뒤엉켜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외국인 감독을 면접 보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을 맡으면 어떻게 훈련하고 전술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라는 기본적인 브리핑과 프레젠테이션을 요구했고, 앞선 전임 감독이었던 벤투와 이번에 면접을 본 박은호는 잘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을 했으나 클린스만과 홍명보는 그런 과정이 생략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는 지난 8일 홍명보 감독 선임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외국인 감독을 물색할 때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을 제시해 팬들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임생 이사는 리더십, 감독 성과, 대표팀 지도 경험, 외국인 지도자가 한국 선수를 파악할 시간이 부족하고 국내 체류 문제 등 8가지 이유를 들어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임생 기술이사는 팀 내 기강을 잡기 위해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다고 강변하며 외국인 감독들은 한국 선수들의 정서를 잘 이해 못해 통제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임생 기술이사의 이런 이유에 대해 이영표 위원은 유럽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긴 시간 동안 퍼포먼스를 내는 감독들은 팀을 잘 통제한다. 외국 감독들도 많은 선수들을 통제한다. 유독 한국 선수들만 한국 감독이 통제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우리에겐 거스 히딩크 감독이라는 외국인 감독이 있었다. 히딩크 감독은 팀을 완벽하게 통제하면서 2002 월드컵 4강 신화를 만들어냈다. 외국인 감독이 한국 선수들을 제대로 통제 못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임생 기술이사는 또 다른 이유로 전술적 철학을 국가대표팀에 입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 감독을 선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설명에 대해서도 이영표 위원은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빠르면 좋지만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것이다. 시간이 없어서 빠른 것을 택했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영표 위원은 덧붙여 외국인 감독의 국내 체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대표팀이 얼마나 발전하고 한국 축구가 얼마나 성장하는가이다. 외국인 감독이 한국에 얼마나 머무르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1년 365일을 넘어 366일 한국에 머문다고 해도 감독의 성적이 엉망이면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불성실한 태도로 이슈가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것만 몰두하면 좋은 감독을 놓칠 수 있다.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지적을 접한 많은 축구 팬들은 2002 월드컵 멤버 중 유일하게 표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해 또 다른 팬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클롭 감독이 온다고 좋아했는데 그 클롭 감독이 홍명보냐? 유럽에서는 3류 감독도 되지 못하는 수준의 전술 운영 능력을 가졌는데 클롭 감독 같은 헛소리만 잘도 한다는 비아냥을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팬들께 진정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감독들과 접촉이 있었고 연봉이나 다른 조건보다는 도전을 선택하고 싶다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던 때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지만 팬들을 속이고 기만하려고 한 말은 아닙니다. 팬들에게 다시 한번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해 많은 팬들로부터 이영표는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런 태도는 팬들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축협이 저런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할 것이라고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또한 이영표 위원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 우리 축구인들의 한계를 보는 것 같다.
저를 포함해 우리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당분간 축구인들은 행정을 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사라져야 한다며 선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믿고 지켜보자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저도 팬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영표가 저 정도로 축협을 겨냥해 작심 발언을 하면 이 좁은 한국 축구판에서 퇴출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며 이영표의 아이를 걱정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다른 팬들은 축협도 축협이지만 홍명보와는 2002 월드컵 당시 수비 라인에서 함께 뛰었던 사이로 막역한 사이일 텐데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을 저렇게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으니 이제 저 두 사람과의 관계는 파탄이 나는 것 아니냐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홍명보는 2014 브라질 월드컵과 올림픽 감독 시절 폼이 나락으로 간 박주영을 자신에게 끝까지 충성한다는 이유 하나로 국내 축구 전문가들과 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끝까지 기용하는 인맥 축구를 구사하다 완전 망해버린 케이스로 그 당시 유럽에서 주전으로 뛰는 다수의 선수들을 철저하게 대표팀에서 배제해 엄청난 비난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뒷동네 깡패들의 두목 기질이 다분한 감독입니다. 홍명보는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역대 최고의 대진 운으로 16강 진출이 낙관했던 상황에서 1무 2패를 기록하며 16강에서 탈락한 뒤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 고 말에 팬들의 맹비난을 들었는데요. 이영표 해설위원 역시 이 말에 대해 월드컵은 경험하는 곳이 아니라 증명하는 곳이라고 일침을 가해 그 뒤로 3년간 홍명보와 연락이 끊겼다고 씁쓸하게 회상했던 것을 많은 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부 축구 팬들은 홍명보의 성격을 이영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도 저렇게 강한 작심 발언을 한다는 것은 홍명보와 이것을 계기로 인연이 끊어질 것을 각오하고 한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축구협회 자신들이 정한 기준에 대해 이영표의 발언과 폭로를 고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축구 팬들이 이영표를 지지하고 응원하며 그를 지켜줄 것입니다. 2002 월드컵 멤버 중 유일하게 축협을 대놓고 비판한 사람이라고 박수갈채를 보내 또 다른 많은 팬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속보: 이영표 완전히 칼갈았다. 또 한 번 폭탄 발언 파장. 이영표 또 한 번 폭탄 발언. 입 열었다. 축협 역대급 파장. 이영표는 이미지가 좋은 축구입니다. 축구를 영리하게 잘했고 말도 초롱초롱 딱 부러졌고 은퇴 후 봉사로 예능으로 마라톤으로 대중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이영표는 영향력이 큰 축구인이며 믿음직한 축구인이 건실하게 행동하고 필요할 때마다 좋은 방향성을 제시하니 따르는 동료들도 많았고 팬들도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언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새로운 축구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된 홍명보 감독을 향한 비난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헛발질이 있을까 싶은 대한축구협회의 일처리 탓입니다. 더 실망할 게 있을까 싶었는데 또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축구 팬들을 기만했던 대한민국 축구사를 빛낸 레전드 황선홍과 홍명보를 바보로 만들었으며 다른 지도자들은 대상으로 언급될 수 없는 자격 미달로 만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사람 없다는 축구판인데 있는 재산도 아낄 줄 모른다. A매치 한 경기에서 이기면 여론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아도 저렇게 알고 있는 티를 내면 안 됩니다. 무서운 줄 모르는 집단입니다. 추락은 순식간입니다. 완만한 그래프가 아닙니다. 아찔한 채찍을 들어야 하는데 축구가 워낙 재밌는 콘텐츠이니 까먹고 다시 박수 쳐주는 팬들 탓을 할 수는 없습니다. 타격감이 사라진 대한축구협회의 문제입니다. 그런 축구협회의 행정력을 아프게 질타한 이영표의 쓴소리는 마땅했습니다. 그는 이번 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을 지켜본 뒤 협회를 믿고 기다려보자라는 입장이었는데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다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축구협회의 행정과 그렇게 결정된 임무를 비난하던 그는 축구협회가 세계적인 명장 위르겐 클로프 지도자를 데려올 수도 있다며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팬들에게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사과 내용은 내가 파악하기로는 정상급 감독과 접촉했고
영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결과적으로 팬들이 만족할 만한 감독을 모셔오지 못한 부분을 사과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팬들의 환호성이 컸습니다. 속 시원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실망스럽습니다. 축구 전문가가 대한민국의 축구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대중들이 큰 신뢰를 보내고 있는 축구인이기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클로프라는 이름을 좋은 지도자의 대명사처럼 언급하려 과장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사령탑으로 그런 유명한 지도자를 모셔올 수 없다는 것을 축구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좋아하는 팬들은 알고 있다. 20억 원 정도를 내밀면서 명장을 데려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략 밝혀진 리버풀에서 클롭이 받은 연봉만 언급한 숫자의 배가 넘는다. 물론 선택할 때 보다는 가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의 축구 대표팀은 그렇게 매력적인 자리가 아니다. 아시아에서도 3에서 5위 하는 실력인데 월드컵 16강에 오르지 못하면 매를 맞아야 하는 역할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며 사명감을 갖고 지휘봉을 잡긴 힘든 팀이다. 자신의 주머니에서 100억 원 이상 내면서 세계적인 인맥으로 급감독을 모셔오는 것에 일하겠다고 할 수 없다면 이영표가 이미지 좋고 역량이 큰 사람이라 그다. 축구 팬들은 일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안 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명보 감독이 또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작도 전에 이렇게 조롱받을 인물은 아니다. 적어도 그는 축구 팬들의 넘치는 사랑을 받을 때도 만신창이가 되도록 욕먹을 때도 축구 현장을 떠나지 않는다. 홍명보 감독 대표팀 사령탑 부임에 대한 생중계는 FC 서울, 대전 하나 시티즌 사령탑 모두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홍명보 감독이 대한민국 대표팀 사령탑이 된 건 축구계의 최고 이슈다. 위르겐 클린스만 경우 이어진 연은 감독 선임 실속 5개월이 지난 후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이 수락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사령탑 부임은 모든 축구 이슈를 다 뒤엎은 현 축구계의 최고 관심사다. 울산 HD 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팀 경기에서도 각 감독과 선수들에게 홍명보 감독 이슈를 묻고 있다. 그만큼 초미의 관심사항이다. 서울과 대전 경기 전에도 각 감독을 향해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사령탑이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김기동 감독은 우리 팀 신경 쓰느라 그 부분은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 내가 그 안에 있는 것도 아니라서 대강 정도를 듣고 있다. 나는 소문으로만 들어서 내가 딱히 얘기를 할 수는 없다. 괜히 내가 말했다가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놀랐는가? 에 대한 질문에 그는 해야 하는 거라서 그렇게 놀라진 않다. 그 팀엔 수장이 빨리 필요했다. 파울로 벤투 감독도 올 때나 갈 때나 말이 많았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맡겨보고 상황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해도 되지 않나 고답했다. 황선홍 감독도 이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일단 나는 대전이라는 팀에 대해서만 고심하고 있다. 그 부분은 협회가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짧게 말했다. 한편 홍명보 감독은 광주FC전에서 패배한 후 기자회견에서 결과적으로 나는 나를 지키고 싶었지만 나를 버리지 않으면 여기서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나를 버렸다. 난 이제 없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울산 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언젠가는 떠나야 할 시기가 오겠지만 이렇게 작별하는 건 원치 않았다. 나의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떠나게 됐다. 정말 우리 울산 팬들한테 죄송하다. 드릴 말 없다. 울산에 있으면서 선수들, 팬들, 그리고 축구만 생각하면서 보냈던 시간이 너무나 좋았다. 오늘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얼마 전까지 응원의 구호가 야유로 나왔다. 거기에 대해선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다시 한번 울산 팬들에게 사과의 말씀드리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 축구국가대표 이천수가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후배 박주호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혼자 싸우는 거다. 선배들이 못났다고 지적했다. 이천수는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춘수의 한 영상을 올려 축구인들이 좀 멋있게 늙어야 하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주호 같은 후배가 나섰겠는가? 해줘야지. 후배들이 하고 있으니 얼마나 선배들이 못난 거냐고 말했다. 이어 후배가 내부 고발까지 한 건데 주호도 엄청 힘들어질 거다. 제2의 이천수가 될 것이라며 어떤 일이 있으면 또 목소리 내달라고 할 거고 축구계에 정착을 못할 거다. 제2의 이천수가 되는 게 좋겠나? 나랑 상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천수는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국가대표 축구감독으로 홍명보 형이나 신혜영 형이면 나는 콜이다. 그나마 애 감독으로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욕 안 먹을 지도자들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자 일부 누리꾼들은 이천수가 홍명보의 감독 선임을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천수는 이와 관련해 내가 협회랑 사이가 이렇게 안 좋은데 무슨 일하며 나는 지금 축구계의 왕따다. 누가 나한테 얘기해주냐? 돌아가는 상황이나 느낌이 국내 감독이 오겠다고 생각한 거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 감독을 선임하지 못할 거면 국내 감독을 빨리 선임했다면 축구 팬들의 기대가 커지기 전에 했으면 이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축구가 장난이냐? 자기가 능력 안 되면 그만둬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또 그 사람을 선임하는 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 후배가 한마디 하려고 하면 무시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명보 현 울산 NCT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으로 소속팀을 떠나면서 생기는 팬들의 실망감에 대해 이천수는 울산 얘기는 조심스럽다. 협회에서 잘하고 있던 감독에게 연락한 것 자체도 실수다. 필요하긴 했어도 그건 우습게 본 거다. 울산보다 우리가 위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다면서 명보 형이 그걸 준비하면서 팬들한테 절대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땐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다.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선수들이 밝힌 뒷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홍명보는 애초에 축구 따윈 안중에도 없었다. 브라질 월드컵 한 달 전 홍명보 감독은 언론을 통해 무리한 목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축구팬 모두가 16강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든 8강에 진출할 것이라고 하였다. 알제리와 벨기에 등 상대팀은 만만히 보기 어렵지만 한국이라면 충분히 비벼볼 만한 상대라고 호언장담했다. 홍명보가 당시 이토록 허세를 부렸던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아시다시피 홍명보는 취임 당시 소속팀에서의 활약이 선발 기준이라는 원칙을 박주영의 발탁과 박주호의 탈락으로 완전히 무너뜨렸다. 김승대럼 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는 선수들을 아예 처음부터 배제해버리면서 지나친 해외파 트에 리그 무시라는 비판도 많이 나왔다. 이에 홍명보 감독도 자신이 내세웠던 원칙을 깼다는 것을 인정했으나 대표팀 선발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입장만 내세웠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해당 멤버를 뜯어보면 런던 올림픽 멤버가 무려 12명에 달했고 올림픽 직전 부상으로 탈락했던 홍정호와 한국영으로 포함하면 사실상 올림픽팀에서 이근호, 손흥민 정도만 추가된 구성이었다. 최종의 직후 선임된 탓에 새로운 팀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입히기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신이 잘 알고 오랫동안 함께해왔던 올림픽 멤버를 주축으로 구성했다는 옹호론도 있었지만 올림픽과 월드컵은 수준 차이가 정말 큰 데다 이미 전력이 노출된 구성으로만 출전하는 건 너무나도 아닌 생각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와 홍명보의 인맥질 불과하다는 비판이 봄을 터지듯 쏟아져 나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올림픽 대표 출신인 손흥민이 비주전 취급을 받고 있다는 기사까지 뜨면서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다. 엔트리 선발 자체는 시간 부족과 감독의 전술적 영향이라는 의견도 존재할 수 있으나 조각내 경지로 감독 선임 및 사태 재선임 과정에서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급조된 인사가 곧 인맥질이며 이로 인해 비효율적 엔트리가 나왔다는 사실을 부정하긴 어려웠다.
또한 이전 월드컵 경험이 있던 선수가 5명에 불과하다는 것도 지적받을 만한 요소였다. 엔트리 발표 다음 날, 언론사의 취재 결과 선수 선발 과정에 비리가 있음이 추가로 발각되었다. 마인츠에 보냈다던 공문이 박주호의 이름은 아예 처음부터 빠져 있었는데 먼저 이것부터가 말이 되질 않는다. 피파 규정상 월드컵 차출 공문은 엔트리 접수 첫날 기준으로 2주 전에 발송해야 하며 홍명보 감독이 정말로 박주호를 진지하게 고민했다면 그의 이름이 반드시 있어야 정상이다. 엔트리 발표 전 축구협회에서 윤석영의 소속팀인 퀸즈파크 레인저스의 대표팀 차출 공문을 보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결국 엔트리 발표 전 날까지 박주호의 부상 추이를 지켜봤다는 홍명보의 인터뷰는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 애초에 자신의 올림픽 팀 애제자인 윤석영을 결정해두고 박주호는 뽑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당시 고참급 이동국과 차두리도 엔트리에서 제외됐는데 티니지 전과 가전이 끝난 시점에서 한국팀의 피지컬이 심각할 정도로 밀리자 차두리를 반드시 넣었어야 했다는 비판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고참으로서 파이팅을 불어넣어 줄 인물이 전혀 없었으며 이에 홍명보는 리거들은 다른 선수의 실력을 인정하는 겸손함에 밀렸다는 듯한 발언으로 2차 파문까지 나왔다. 헛소리로 치부하고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국대 파벌설에 비추어 보면 의외로 심각한 발언으로 K리거들에 대한 인성을 싸잡아 깎아내리고 있는 것은 물론 감독이 한쪽 파벌에 힘을 싣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황당했던 건 당시 세계적인 유망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손흥민마저 자신의 파벌이 아니라는 이유로 찬박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가 월드컵에서 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축구 팬들의 비판을 무마하려는 용도로 기용되었다는 것인데 도대체 홍명보는 왜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 운영을 했고 지나칠 정도로 파벌에 의존했던 것일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처음부터 홍명보가 브라질 월드컵에 관심이 없었다면 모든 의문들이 말끔히 해결되는 마법을 보실 수 있을 것이다. 충격적이게도 두 가지 사건에서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벨기에에 0대1로 패하며 일찌감치 탈락을 확정지은 대표팀은 다음날 현지 음식점에서 거하게 회식을 갖게 되었다. 이날 대표팀 회식에는 각 테이블마다 술병이 놓여진 가운데 브라질 현지 여성이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며 대표팀 스태프와 선수들이 한 명씩 나와 해당 여성과 같이 춤을 추는 추태가 벌어졌다. 이 장면들은 현지 브라질인에 의해 촬영되어 결국 국내로 유출되었으며 그 모습들이 어찌나 충격적이었는지 당시 이제 막 성인이 된 손흥민은 참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간단하게 묘사하자면 상황은 이랬다. 영상 속 선수들은 무슨 광탈을 한 국가대표 팀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해벌레 한 표정들을 하고 있었으며 현지 여성을 끌어안고 몸을 밀착시키며 춤을 추는 모습과 술을 퍼마시며 웃고 떠드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심지어 이를 말려야 할 스태프와 동료 선수들은 흥에 겨워온 듯한 광경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모습도 담겼으며 홍명보 또한 모든 걸 잊고 이날 밤은 즐기자라는 황당한 멘트까지 남발했다. 국내의 축구 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축구 측은 허겁지겁 경기가 모두 끝난 후 사건을 수습하려고 하였다. 공식적으로 가진 뒤풀이 자리였고 사전에 이를 공지하고 가졌던 회식이라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는 반응으로 분노를 키워버리는데요. 문제는 2014년에는 손흥민 같은 유망주 선수들이 상당히 많았으며 이들의 멘탈을 성숙하게 만들어야 할 고참들이 유망주들을 자리에 착석시키고 음주 가무를 강요하는 등 선을 넘은 행위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손흥민이 했던 귀국 인터뷰에서 이를 언급하는 내용이 잠시 등장하는데요. 그는 첫 월드컵 데뷔전이라 내심 기대하던 부분이 없지 않았다. 솔직히 대표팀 선배들과 의기투합하여 아무리 강한 상대라도 투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다음 기회엔 훨씬 성장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면서 축구 하나에만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등 넌지시 홍명보를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홍명보는 귀국 후 기자회견에서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게 흐르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대표팀 회식에 대해 심각한 표정 연기를 해가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인터뷰가 논란이 되자 어린 선수들이 패배에 대한 슬픔이 너무 컸고 자신은 그 부분을 위로해주고 싶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해명 같지도 않은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당연히 이런 얼토당토하는 해명이 먹힐 리가 없는 법입니다. 이러다간 정말로 축구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할지 모른다는 공포심을 느꼈는지 홍명보는 다급히 2차 기자회견을 잡고 급기야 선수들 탓으로 돌려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벨기에전이 끝난 뒤 선수들이 더 이상 감독님한테 짐을 지우기 싫다고 하자 그 당시에 이미 사태를 생각하고 있어서 이 자리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사실 유출된 영상은 극히 일부분일 뿐 유쾌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게다가 이구아수 폭포에 관광을 가는 것도 예정돼 있었지만 국내의 민심을 생각해 이를 포기했다는 등 오히려 자신의 행각을 축소하려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건 이마저도 이구아수 폭포의 공식 페이스북에 대표팀 선수들 사진이 게재되며 거짓말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전 세계의 어떤 축구 대표팀 감독이 패배 후 현지 접대부를 불러 술 파티를 하는가? 어떻게 입만 열면 거짓말이 솔솔 나오는가? 이런 정신 상태면 처음부터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축구 팬들의 의견이었고 그런 팬들의 통찰력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사실 2014 브라질 월드컵은 시작부터 한국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월드컵이었기 때문인데요. 한창 선수 선발에 임해야 할 홍명보가 분당구 운중동에 땅 약 78평을 매입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된 건 최종 엔트리 확정 하루 뒤였습니다. 4월부터 본인이 직접 여러 차례 부동산을 찾아가 최종 계약일이 월드컵 엔트리가 발표된 다음 날인 5월 15일이었다고 하는데 오죽 어처구니가 없었으면 홍명보를 본 부동산 중개인은 지금 이렇게 땅만 보러 다녀도 괜찮냐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일로 토지 매입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개인 자산에 관련된 문제고 또 불법으로 저지른 일도 아니기 때문인데요. 다만 그 시점에 한국과 조별 예선에서 맞붙을 타국 감독들은 본선 진출을 위해 며칠 동안 자료집을 만들며 전술을 짜내느라 밤새우고 있을 시점이었다는 게 문제였죠. 축협에 계약서에 도장 찍으러 1시간 정도 시간 낸 게 전부라고 해명했지만 파주시에서 분당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왕복만 해도 서너 시간은 좋게 걸리는 꽤 장거리입니다. 그냥 하루를 통으로 썼다고 봐도 무방했던 개인 사생활 정도로 보기엔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쓴 건 결국 본인이 테마를 넘어 축구에 관심이 없었음을 부정하기 힘들었고 게다가 결과마저 안 좋으니 욕먹는 건 당연지사였습니다. 이후 여론은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려울 정도로 추락했으며 이때 그 유명한 땅명보 홍보라는 별명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차범근과 박지성 이후 오랜만에 탄생한 역대급 선수인 손흥민을 데리고 술자리까지 끌고 간 그의 정신 나간 행각은 도저히 용서받기 힘들 일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아닐 거라 믿었다. 결국 이번 결정에 한국 축구는 30년 전으로 후퇴할 것이다. 최근 뜬금없는 홍명보 감독 내정으로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그를 겪어본 선수들의 폭로가 쏟아지며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의 사령탑 복귀를 비판한 인물은 박주 전략강화위원회 위원과 이영표 해설위원, 그 외 박문성 등 축구 관련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추격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인물들의 보이콧도 놀랍지만 2014년 당시 그의 지도 아래 뛰었던 선수들의 폭로 내용은 충격적이기 그지없었습니다. 재차 익명을 요구한 이들 선수들은 홍 감독의 복권은 철저히 축협이 짜놓은 터치며 심지어는 이를 의도적인 한국 축구 파괴 행위라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한 선수는 홍 감독이 현재 정몽규 축협 회장의 바톤을 이어받아 실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 축구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뒷전으로 밀리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22년 전 히딩크 시절부터 이어져 온 한국 축구의 오랜 개혁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안 그래도 출선으로 선수 수급이 어려운 순간에 골든 타임을 놓치게 만들 결정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당시 선수들이 눈으로 보고 겪었던 믿기 힘든 사건들의 실체였습니다. 홍명보를 저격한 선수들은 누구고 당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홍명보는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이후 약 10년 만에 복거입니다. 그 사이 선수 명단은 여러 번 물갈이가 이뤄졌으며 2014년 멤버 중 현재까지 국가대표에서 활약하는 선수라면 지난 1월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활약한 골키퍼 김승규와 수비수 김영권, 마지막으로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분명한 건 언론에서 주목할 정도로 입김이 센 선수는 3명 중 손흥민밖에 없으며 만약 그가 정말로 익명제보의 주인공이라면 홍명보 감독 시절 사건들은 철저히 그의 시각에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당시 홍명보의 논란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표팀에서의 이해할 수 없는 선수 구성. 후자는 축구 외적으로 그의 돌발 행동이었는데요. 일이 축구로 대표되던 홍명보는 브라질 월드컵이 열리기 몇 달 전부터 많은 축구 팬들의 우려를 낳았습니다. 오죽하면 대다수의 축구 팬들은 2014년 5월 최종 엔트리가 발표된 시점부터 브라질 월드컵이 홍명보 몰락의 기점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그러한 예견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홍명보의 최종 엔트리는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뛰었던 선수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문제는 이 선수들 중 월드컵이 열릴 무렵까지 소속팀에서 제 몫을 해주고 있던 선수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당초 홍명보 본인이 내세운 소속팀에서 활약하는 여부에 따라 국가대표팀에 선발하겠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었는데요. 물론 선수 선발은 감독 고유의 권한이라지만 본인이 내세운 원칙을 본인 스스로가 깨버리는 것은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축구팬은 물론이고 소속팀에서의 꾸준한 활약상으로 눈도장을 받아 국가대표팀에 선발되어 월드컵 무대를 밟아 보려는 후보들에게 대못을 박는 처사나 다름없었습니다. 최종 엔트리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인물은 바로 박주영인데 당시 박주영은 아스날에서 벤치만 달구고 있었고 월드컵이 임박했을 즈음은 벤치마저도 못 앉는 신세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심지어 임대 이적으로 간 와포드도 고작 한 경기 선발 출장에 그쳐 실전 감각도 둔화되어 있던 상태였으며 최종 엔트리에 선발되기 전까지 박주영이 치른 매치라곤 고작 2014년 3월에 열렸던 그리스와의 평가전 한 경기뿐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득점을 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 국가대표팀에 발탁되어 시험을 거쳤던 다른 선수들을 제치고 국가대표팀에 선발되는 건 어폐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그 전까지 김신욱을 비롯한 다른 선수들을 발탁했던 건 박주영을 발탁하기 위한 홍명보의 사전 작업이었고 계획대로 이들이 신통치 못한 활약을 보이는 것 같으니 1년 동안 뜸을 들여왔던 박주영 발탁을 추진한 게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논란이 된 인물은 윤석영입니다. 윤석영 역시 피로 이적하는 레드냅의 눈도장을 받는데 실패하여 벤치만 주야장천 달구고 있던 선수였으며 박주영 못지않게 정감각이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윤석영의 포지션인 좌측 풀에는 이미 분데스리가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가 있었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박주호는 대안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이 심하다는 이유로 탈락시키고 실전 감각의 바닥을 치고 있던 윤석영을 발탁한 것은 의리축구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결국 이러한 의리축구는 5월 평가전에서부터 6월까지 한 달 동안 치른 5번의 매치에서 1무4패라는 처참한 성적을 거두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특히 5번의 매치 중 첫 번째로 치렀던 튀니지와의 평가전에서 손흥민과 이청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팬들의 눈을 썩게 만드는 처참한 경기력을 선보였고 0대1로 허무하게 패하자 온갖 축구 커뮤니티는 욕설로 도배되었습니다. 월드컵 전 마지막 경기였던 가나와의 평가전에서도 수비진은 구멍투성이었고 0대4로 먼지나게 털렸는데 이토록 개판 5분 전의 모습을 보였던 한국 대표팀은 결국 본게임에서 잘할 리가 만무했습니다. 결국 한국 대표팀은 수비 축구를 구사한 러시아와의 1대1 무승부를 제외하고 공격적인 축구를 시도한 알제리와 벨기에에게 각각 2대4, 0대1로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 유명한 정성용의 파이아 사건도 이때 발생했습니다. 분노한 축구 팬들이 공항에 몰려가 입국한 대표팀에게 호박엿을 던졌고 박주영이 이를 주워서 까먹는 듯한 장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홍명보는 당장 성적을 내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대표팀에 차출된 유망주들이 일방적으로 희생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홍 감독은 런던 올림픽 멤버들을 우대하는 기조에서 이제 막 유망주를 벗어난 자원들을 대거 채용하는 악수를 두었습니다. 2002년 황금 멤버들의 물갈이 시기까지 겹쳐 신규 자원들이 유독 많았던 시기로 실제로 월드컵 참가국 중 나이지리아 대표팀에 이어 두 번째로 평균 연령이 낮은 팀이었습니다. 좋게 표현하자면 젊은 에너지가 돋보이는 엔트리였지만 팀 조합의 실패로 오히려 유망주들의 앞길을 막는 최악의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엔트리 중 무려 18명이 브라질 월드컵에서 데뷔했을 정도로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2회 이상 월드컵에 참여한 선수는 박주영 하나뿐이었으며 이마저도 대표팀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만한 지위는 아니었습니다. 나이로 30대였던 선수는 곽태희 유일했지만 정작 기용해놓고 단 한 번도 쓰질 않았습니다. 29세였던 이용이 군계 1하급 활약을 보이며 관록의 품격을 보여주었지만 어린 선수들의 초라함만 돋보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브라질 월드컵 출신 유망주들은 불만에 차 있었고 이는 손흥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명문 유럽파들 중 손흥민을 제외하고 월드컵에서 활약한 선수는 아무도 없었으며 오히려 홍명보 비급 선수들이라는 모욕을 들었습니다. 국내 리그 출신 김승규와 이용, 김신욱의 활약이 더욱 돋보였습니다. 결국 여론에 못 이긴 홍명보는 당시 중앙 공격수 출신인 손흥민을 윙어로 빼는 대신 김신욱을 중앙 공격수로 기용하게 됩니다. 만약 이때 손흥민이 자신의 원래 포지션인 중앙 공격수로 활약했다면 뒤늦게 9번 공격수로 이름을 날린 그의 축구 인생은 크게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브라질 월드컵이 끝난 후 손흥민은 중앙 공격수로 뛰지 못해 제한적인 능력만 발휘한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축구협회 부회장을 지낸 이영표 해설위원은 우리가 포르투갈 국가대표 감독과 전 노리치 감독이었던 바그너, 마지막으로 홍명보 감독에게 의사를 물어봤었다며 기존에 있던 전력 강화위원들과 소통한 후 발표를 했어야 했는데 그 과정이 생략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폭로했습니다. 또한 감독을 뽑는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의 보안 문제가 제기된 점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볼 때는 행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애초에 국내 감독을 뽑으려 했던 게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 부정하면서도 2002년 월드컵 때 훌륭한 외국인 감독 한 명이 팀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직접 경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영표는 20년 만에 손흥민과 황희찬, 김민재와 이강인 등 황금 세대가 나타났는데 이런 황금 세대의 외국인 감독 한 명이 합류하면 2026년 월드컵에서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다며 사실 외국인 감독이 내정되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감독 선임 과정에서 협회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이 맞다면 실수가 반복될 시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 될 수도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리그 팬들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결정이라며 이런 결정이 과연 대표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대표팀을 구해내기 위해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폭로에 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온갖 비난 여론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정몽규 축협회장의 고집을 보자면 다시 한번 한국 축구에 암흑기가 찾아오지 않을까 우려스럽지만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이후 홍명보가 감독직에서 사퇴한 이유는 성적 부진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10년 전 일이라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 홍명보는 인간 이하의 쓰레기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국민적 공분을 사퇴출된 것입니다. 국내 대형 축구 커뮤니티에 한 축구 팬이 올린 2014년 홍명보 감독의 퇴출 진짜 이유가 팬들 사이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을 접한 일부 팬들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때 왜 홍명보가 퇴출을 당했는지 확실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보고 그때의 기억이 모두 살아났다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축구 팬들은 영원히 한국 축구판에 돌아오면 안 되는 역적 중에 역적이 10년이 지난 후 다시 축구협회에 의해 명장으로 둔갑해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는다는 게 어이가 없다고 말하며 한국 축구를 말아먹은 인간을 축협은 지금 무슨 정신으로 대표팀 감독을 맡게 한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014년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몇몇 팬들은 이렇게 격정적으로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요? 풋볼 매거진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그 당시 최강희 국가대표 감독은 최종 예선까지 지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뒤에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 홍명보 감독이었는데 그 당시 홍명보는 떠오르는 신의 감독 중에 최고의 주목을 받던 감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U-23 대표팀을 이끌고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는 기염을 토해 많은 축구 팬들이 홍명보를 적극적으로 응원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준비할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대표팀의 조직력을 만들려면 명장들도 4년이 걸려도 될까 말까인데 1년도 안 남은 최종 예선을 새로운 감독으로 치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염려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홍명보는 감독직을 수락하면서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월드컵 본선이 시작도 되기 전에 홍명보는 구설수에 오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얼마 남지 않은 브라질 월드컵에 자신의 모든 시간을 쏟아부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땅을 구입하러 돌아다니며 계약을 했다는 것이 모 언론 매체를 통해 폭로되면서 그 여파가 팬들 사이에 일파만파로 번졌기 때문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 당시 홍명보는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11억 원에 해당하는 80평 정도의 땅을 11억 원에 매입했는데 분당구 운중동은 한국판 비벌리 힐즈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부촌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풍수지리학적으로 명당 중의 명당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으며 그 당시 가장 핫했던 연예인 중에 신화, 권상우 등이 살고 있어 투자 가치가 높은 고지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땅을 산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이 땅을 산 시기입니다. 이들은 덧붙여 홍명보는 4월 초부터 가족들과 함께 여러 번 땅을 보러 다녔고 대한민국 월드컵 엔트리 발표 3주 전인 4월 18일 토지 계약에 계약금을 냈으며 대표팀이 소집 훈련 중인 5월 15일에 잔금을 치렀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언론 매체들을 통해 보도되면서 홍명보는 많은 비판을 받게 이르렀습니다. 땅을 구입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월드컵 준비에 매진해도 시간이 없는 판의 땅을 보러 다닌 것에 팬들은 분개했습니다. 홍명보의 인터뷰 대응은 그야말로 가관이었는데 그는 이 상황에 대해 훈련 시간에 나가서 계약을 한 게 아니라 훈련 다 끝나고 나서 나의 개인 여가 시간에 한 일이다. 그리고 계약은 나의 대리인을 보내 계약을 했다라고 말하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대답해 많은 축구 팬들로부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객관화가 현저히 부족한 인간 아니냐. 저런 정신머리로 어떻게 일국의 국가대표팀을 맡을 수 있느냐 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축구 팬들은 역대 최고의 대지 눈을 맞이한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저런 수장이 대표팀을 이끌고 있으니 이러다가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것 아니냐 고 걱정이 산더미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팬들이 이런 염려를 했던 이유는 2014년 당시 브라질 월드컵에 한국 조별 예선에 함께한 국가는 벨기에, 러시아, 알제리였기 때문입니다. 맞길을 걷고 있었고 신구 교체를 하는 과정이라 팀이 전체적으로 다른 축구 강국에 비해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습니다. 이 포트에 있던 러시아는 이 포트에 있는 국가 중 가장 약체로 평가받았으며 평가전이나 최종 예선을 거쳐 브라질 월드컵에 오는 길이 순탄치 않았었는데요. 그 당시 러시아 감독을 맡았던 카펠로는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말을 할 정도로 앞에서 보여준 경기력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포트의 한국은 가장 약체라고 평가받는 서포트의 알제리를 잡고 러시아를 이길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받았고 만약 한국이 벨기에와 비기고 러시아를 잡고 알제리를 잡는다면 2승 1무로 조 2위도 바라볼 수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16강을 넘어 8강까지 갈 수 있다고 외신들도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러시아와 1대1로 비기고 최약체라고 하는 알제리에 전반전에만 3골을 얻어맞은 뒤 마지막 벨기에에 0대1로 지면서 2000년대 이후 원정 역사상 1승도 하지 못하고 조별 예선을 탈락한 최악의 결과를 손에 들게 됩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그 당시 지는 것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경기력이 개판 5분 전이라고 말하면서 감독이 경기 준비할 때 땅이나 보다니 정이 다른 곳에 팔려 있다가 이것을 지적할 때 반성이 없이 뻔뻔하게 자기 시간에 땅 보러 다닌 게 뭐가 잘못이냐는 태도를 보일 때 이미 알아봤다 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대표팀은 벨기에에 패배한 후 대표팀 브라질 숙소 근방 호텔의 술집에 들러 회식을 하며 술을 퍼마시고 심지어 접대부들 불러 부어라 마셔라 한 동영상이 유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그 당시 많은 언론들은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후 대표팀은 브라질의 한 호텔 술집에서 약 2시간 동안 회식을 했다. 이것을 대표팀 선수들 중 몇몇이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이것이 고스란히 개인 SNS 통해 올라와 팬들이 이 영상을 접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축구 팬들은 그 당시 테이블마다 술병이 나뒹굴고 있었고 심지어 현지 접대부 여성까지 고용해 그들과 놀면서 노래를 부르는 작태는 정말 꼴불견이었고 충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홍명보는 어린 선수들이 패배에 대해 큰 상심을 해 그들을 위로하려고 한 것이다. 다른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이 해명이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이릅니다. 그 당시 많은 축구 팬들은 어린 선수들이 패배에 대해 상심을 하면 술 퍼먹이고 여자들 붙여서 위로하면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머리에 뇌가 없는 행동이다 라며 그러면 저 회식비는 홍명보가 낸 것이냐? 국가대표팀 운영비에서 지출되었나? 국민들과 기업들이 마련해준 운영비를 감독이라는 자가 저렇게 사사로이 쓸 수 있는 것이냐? 축구협회는 이걸 허용하고 승인했다는 것 아니냐며 진짜 쓰레기 집단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고 홍명보가 국가대표 감독에서 퇴출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10년 전 홍명보의 과거가 낱낱이 공개되자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축구 팬들은 이제 생각났다. 한국 축구를 말아먹은 저 인간을 10년 뒤 전술 천재이자 한국 축구를 구할 인재라고 포장하고 홍명보는 한국 축구를 위해 자신을 버렸다는 자 인터뷰를 하는 것이 어이가 없다. 한국 축구를 위해 땅을 보러 다니면서 땅을 구했느냐? 전쟁으로 치면 급전범이 한국 축구를 구한다는 말을 저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느냐 고 격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많은 팬들 역시 한국 축구에서 영원히 퇴출되어야 할 인간을 다시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 축구의 치욕이다 라고 말해 많은 팬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축구협회는 아무것도 반성한 것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외국인 감독들의 오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울산 현대의 홍명보를 감독으로 골랐는데요. 이렇게 무능함의 극치를 보인 축구협회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는 국가대표로 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협회가 결국 최악의 행보를 이어나갔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한 시점부터 축구협회는 완전히 정몽규 회장의 사조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클린스만은 아시안컵 승을 던져버리고 황선홍을 소방수로 데려오는 무리수를 두며 파리 올림픽 티켓을 날려버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K리그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울산의 감독 홍명보를 그대로 빼와 허수아비로 앉혔습니다. 축구협회는 그동안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모든 감독들을 놓치며 최악의 행정력이라는 비판을 직면했습니다. 나름 이름을 날리고 있던 명장들이 한국 대표팀에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했어도 클린스만 위약금 때문에 연봉 조건을 맞춰주지 못한다며 정말 괜찮은 후보들을 모조리 놓쳤습니다. 이외에도 축구협회는 제대로 된 인선 시스템 부족, 정혜성 위원장의 능력 부족과 갑작스러운 사퇴, 정몽규의 후한 무치 등 지난 아시안컵 이전보다 단 한 구석도 나아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협이 무능하고 적폐 집단인 것과 별개로 홍명보 신임 감독도 이번 사태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불과 감독 선임 발표 이틀 전만 해도
홍명보는 인터뷰를 통해 울산 팬들이 걱정하실 일은 없으며 내가 지금 상황에서 축구협회의 이임생 이사와 만날 이유가 없다고 호언장담하며 오히려 축구협회의 행보를 비판하는 등 대표팀 감독직과 분명히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울산 팬들도 그런 홍명보 감독의 약속을 신뢰하며 안도했지만 불과 이틀 사이에 입장이 180도 바뀌며 말을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이번 홍명보 선임은 박주호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의회 위원과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했을 정도로 무대책 선임이었습니다. 강화의회에서 5개월 가까이 봉사하며 대표팀 감독 선임이 열을 올린 박주호 의원은 갑작스러운 통보에 충격에 빠진 듯 인터뷰를 통해 홍명보 감독이 안 하신다고 했는데 며칠 안으로 어떤 심경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이임생 축구협회 총괄 이사는 유럽에 왜 갔는지 모르겠다. 그동안 절차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 어떻게 흘러갔고 이래서 됐다는 정도는 말을 했다며 완전히 무너진 축협의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축구 대표팀의 주장이자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가 간접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짧게 밝혔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에이전트의 말을 빌리며 이번 축구협회 감독 선임에 대표팀의 이번 발표에 팬 모두가 많이 실망하셨다면 선수는 대표팀의 소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앞으로 축구협회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것이다라고 밝혀 손흥민 선수가 소집 거부를 할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내비쳤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에이전트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비단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정말 손흥민 선수가 지난 과거 인터뷰를 통해 은근히 드러낸 적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6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몇몇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중 한 기자가 은퇴 시점은 언제가 될 것 같은가라고 묻자 손흥민 선수는 의미심장하게 답변하기를 팬들이 원하시기에 최대한 오래 뛰고 싶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은퇴 이후에는 한국 축구계에서 완전히 떠날 것이다. 이미 이전부터 그렇게 생각했고 점점 확고해지고 있다라며 은퇴 후 축구와의 인연을 끊겠다고 확실히 선언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발언을 접한 축구 관계자는 손흥민 선수가 현재 축구협회의 상황이나 흘러가는 상황들을 보며 매우 지친 것 같다.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손흥민 선수가 오늘에서야 인터뷰로 전한 게 아닌가 싶다며 이것이 손흥민의 진심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황희찬 선수도 현재 축구협회 사태에 불만을 느끼며 대표팀 차출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황희찬 선수가 이런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축구협회 내부의 상황은 끔찍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아시안컵에서 클린스만을 본인의 마음대로 선임했던 것이 그 예입니다. 드러난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 끝까지 자기 자리를 내려놓지 않으면서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축구 팬들은 매일이 고통스러웠는데 우선 정몽규 회장은 재선을 위한 밑작업을 시작했고 믿었던 2022년 월드컵 영웅들 또한 여기에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영표는 지난 5월 17일 KBS 1라디오 인터뷰 도중 어떤 감독이 선임되어야 하냐는 질문에 대하여 대한축구협회가 좋은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 뛰고 있다. 위르겐 클롭 리버풀 감독 수준의 사령탑이 올 것이다 라고 대답해 축구 팬들은 이제야 축구협회가 완전히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울산의 감독 홍명보인데요. 실망한 축구 팬들은 그의 소셜미디어에 몰려가 홍명보가 클롭이라고 생각하는지 강력히 해명하라. 클롭이 아니라 클럽에서 빼왔다 소리였습니다. 축구협회 부회장 10이나 되는 사람의 말에 실망을 했는데요. 이에 이영표 또한 후에 홍명보가 감독이 된 것에 대해 새로 언급하길 리그 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혜성이 도망간 이후 대표팀 감독을 선임한 기술 총괄 이사 이임생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는데요. 지난 8일 이임생은 종로 축구에 관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하여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이 브리핑에서 이임생은 계속 울먹거리며 누군가는 절차대로 진행할 사람이 필요했고 정몽규 회장님께서 나에게 모든 권한을 줬다. 누군가 잘못했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니 돌을 던져라 라며 마치 정몽규가 짜준 대본을 읽는 듯한 브리핑으로 축구 팬들을 끝까지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은 아마 울산 팬들일 텐데요. 8일 울산 서포터스 처형 전사는 공식 SNS를 통해 대한축구협회는 처형 전사와 한국 축구 팬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해결 방법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결국 다시 K리그 감독을 돌려막기라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했다 라며 분노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클린스만 병질 이후 홍명보를 대표팀 감독으로 정몽규가 데려오려고 했을 때 처형 전사들이 트럭 시위를 하고 언론에 알리는 등 6탄으로 축협의 만행을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날치기로 축협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각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정말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결국 최근 손흥민 선수의 에이전트가 직접 나서 손흥민 선수의 국대 차출 거부 가능성을 시사했고 황희찬 선수마저 이 의견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최근 출국을 앞두고 인터뷰를 통해 흥민이 형과 한국에 있으면서 몇 번 이야기를 했다. 현재 상황이 정말 좋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금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선수들이라도 무언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흥민이 형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나도 그럴 것이다. 라며 에이스인 손흥민에 이어 황희찬 선수마저 다가오는 월드컵 최종 예선 엔트리에서 자진해 빠지겠다는 충격적인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현재의 세대는 정말 에이스들이 많은 시기인데 윗대가리인 축구협회가 완전히 적폐가 되어 선수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축협은 내부 사태를 폭로한 박주호 위원에게 법적 조치까지 예고하며 아무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8일 유튜브를 통해 축구협회의 행정을 비판한 박주호 위원에게 축구협회는 9일 공식 전문을 통해 박주호 위원에게 매우 유감스럽다. 개인의 생각을 여과 없이 전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라며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미안함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아 답답함만 안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명보 감독은 잠수에 들어간 상황이라 축구 팬들은 최악의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무능한 축구협회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